자, 랜드스케이프를 일단은 꺼내 보시고요. 속성을 좀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뭐 지형을 만드는 거죠. 뭐 산이나 언덕 뭐 이런 거. 뭐 기본 사이즈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크게 나와요. 600cm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Y가 아니 높이에요. Y를 올리면 그 산이 높아져요. 쭉 한 200cm라고 하면은 이제 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위드 세그먼트가 100, 그 다음에 뎁스 세그먼트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디스플레이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그래서 폭과 앞뒤 그 세그먼트 개수고, 그 다음에 러프 퓨리어스, 얘를 올려주면은 지형이 좀 더 거칠어져요. 이렇게 험악해져요. 이런 식으로 뭐 100% 이상 100%까지만 올라가나요? 낮추면은 이렇게 뭐 평평한 언덕처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조절되는 게 이제 파인 퓨리어스, 세부적으로 이제 세밀한 굴곡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설악산 같은 데는 되게 막 바위가 많은 울퉁불퉁 그런 느낌을 파인 퓨리어스로 더 세밀한 굴곡을 더 추가해 주는 거고요. 요런 거에다가 이제 이런 산의 나무 같은 색, 이런 초록색 이런 거 주시면 이제 약간 산악 지형 같은 걸 좀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 이제 이게 산 하나지만 여러 개 배치해서 산맥처럼 만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개 막 붙여서 이제 또 나중에 메이크 에디터블이나 뭐 커런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합쳐 버리시면은 산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예요. 스케일은 이렇게 이제 스케일이 낮으면은 좀 좁은 지형이고, 스케일을 올리면은 우리가 축척이라 그러죠. 축척. 여기서의 스케일은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비율, 축척이에요. 지도에서 더 넓은 지형을 보는 상태. 그래서 한 5 정도 하시면은 이렇게 넓은 지형을 표현하니까 뭐 러프 퓨리어스를 이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모여 있는 뭐 그런 이제 지형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스케일은 다시 2로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C 레벨. C 레벨은 이제 우리가 섬 같은 거를 표현할 수도 있죠. C 레벨 요거를 이제 낮추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평평한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C 레벨을 한 50 정도 하면은 이런 느낌. 여기다가 초록색 지형을 하나 줘볼까요? 아니, 재질 머터럴 메이저에서 일단은 그냥 초록색 산이라고 하고, 여름이니까 뭐 좀 진한 초록색으로 한 요쯤 요 정도. 채도 한 90 정도 하셔가지고 좀 진한 색으로, 명도는 50 내외 뭐 이 정도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한 그 물이 있죠. 물을 잠깐 불러올게요. 짠. 어제 이제 물의 표현, 재질을 복사하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플랜을 하나 주고 플랜을 좀 올릴게요. 살짝 올리고 플랜을 얘보단 좀 커야 되니까 한 650 정도, 위드 하이트를 650으로 하고 세그먼트가 좀 많아야 돼요. 한 100 정도, 100 정도 줘볼게요. 이러고서 이제 어제 만든 재질을 복사해가지고 여기 재질창에 붙여놓고 얘를 플랜에다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섬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지금 색깔이 좀 밝아서 그런데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약간 그 뭐지, 바다 같은 느낌 하려면은 뭐 이제 색을 더 진하게 주셔야 돼요. 이거보다는 바다는 더 푸르니까 색을 더 진하게 이제 하셔야 되고요. 바다 재질은 한 1, 2주 후에 좀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트랜스퍼런시 색도 진하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느낌으로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바다를 만들 건 아니고, 자 플랜은 이제 꺼줄게요. 뭐 지금 예시로 잠깐 보여드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랜드스케이프의 C 레벨은 이제 이렇게 섬을 만드실 때 다도에 있죠. 다도에 뭐 그런 거를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즘 바닥도 약간 파란색 재질을 줘야 돼요, 사실. 그렇고요. C 레벨. 그다음에 C 레벨을 다시 0%로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사이즈는 한 160 정도, 아니 사이즈 Y 160 정도로 보시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 입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토가 있죠. 플라토가 이제 그 고온 평야 있죠. 고온 평야. 이렇게 플라토를 낮추면은 이렇게 고온 분지라기보다는 이렇게 고온 평야가 생겨요. 플라토 레벨 한 40 정도 이렇게 하시고, 높이를 좀 낮춰볼까요? 사이즈를 한 110 정도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온 평야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랜드 캐년 같이. 그래서 요런 지형을 만들 때는 이제 플라토 레벨 이걸로 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는 애리조나 사막 도시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산, 거기는 약간 황토색이잖아요. 황토색 산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배경에다가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덕이라든가 뭐 산이라든가 산맥 또는 섬 등 다양하게 표현할 때 하려는 기초 재료가 되는 거고요.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 밑에 시드는 이제 랜덤. 이게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은 숫자를 하나씩 올려가시면은 또 다른 지형들이 또 나오니까 랜덤 시드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뭐 랜덤이야. 내가 입맛에 맞게 수정하겠다 그러면 얘를 이제 메이커 에이터블 하셔가지고 포인트 모드로 이제 수정을 뭐 해두던가 뭐 해야죠. 하여튼 뭐 브러쉬 툴로 조절하시던가 나뭇잎 할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피리컬이 있어요. 스피리컬
스피커라면 얘가 이렇게 이상해지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지금 사이즈 X랑 Z를 한 300 정도로. Z는 좀 의미가 없어요. 스피리컬이 되면 사실. 사이즈 X를 좀 줄이시면 되는데, 예, 러프 퓨리어스를 조금 낮출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이렇게 볼까요? 스케일이 지금 1,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지죠? 스케일을 올리면은 막 울퉁불퉁하게 더 많아지고, 약간 뭐지? 소행성 같은 느낌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흑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소행성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랜드스케이프는 이런 땅의 지형을 만드는데도 할 수 있고, 약간 암석이나 소행성 느낌, 그런 거를 하실 때 스피리컬을 해서 제작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을 좀 설명드렸어요. 로폴리로 작업하시다 보면은 약간 산맥 같은 게 나와요. 검색이 되나? 이런 거. 요런 느낌 있죠?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이게 지금, 요런 폴리건 느낌. 딱 이런 거. 네. 여기 보면 이제 폴리건이 주로 삼각이에요. 삼각 같은 느낌. 이런 거, 그죠? 근데 지금의 얘는 정사각형이라 폴리건이 그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그먼트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각형의 세그먼트예요. 그리고 얘도 퐁이 있는데 퐁에서 이제 요 리미트를 뭐 이렇게 0도로 퐁에서 앵글 리미트를 체크하시고 앵글 0으로 하시면은 뭐 각은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사각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별로 이쁘지 않죠, 얘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폴리건 리덕션이라고 있어요. 폴리건 리덕션. 이거를 생성해 주시고, 얘는 이제 제너레이트잖아요. 랜드스케이프가 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폴리건 리덕션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지금 개수가 너무 줄었는데 아까 랜드스케이프를 줄여가지고 다시 랜드스케이프의 위드 세그먼트 110, 하이트도 110으로 일단 다시 늘려줄게요. 요 기본 개수는 줄이지 않고요. 기본 개수는 이제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지금 폴리건 리덕션이 들어가면은 얘가 삼각형의 폴리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일단 렌더 뷰에서 보시면 이런데 얘를 이제 각지게 보려면은 랜드스케이프에서 아까 랜드스케이프에서 지금 퐁 태그
앵글 리미트 체크하시고 퐁 앵글을 0도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각이 다 날카롭게 살거든요. 렌더 뷰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의 어떤 지형 느낌. 그러고서 이제 폴리건 리덕션은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진짜. 리덕션 스트렝스. 지금 기본이 90인데 뭐 올리면 많아지는 거고요. 이제 걔보다 낮추죠. 90보다 낮추면서 맞추는 거예요. 낮추면 이제 점점 줄어요. 반대로 올리면 줄은 거죠. 그러니까 1%씩 올리면 여기 개수가 바뀌어요. 트라이앵글 카운트랑 버텍스 뭐 그다음에 리메이닝 엣지 요게 이제 개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죠. 이렇게 93, 94, 95. 저 리덕션 스트렝스를 95까지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버텍스랑 그 삼각 개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렌더 뷰로 봤을 때 이런 심플한 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96, 97, 97까지 올리시면 이런 느낌. 아까 검색 이미지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해졌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기본 개수에 또 따라가니까 랜드스케이프에서의 뭐 기본 세그먼트 이 개수를 바탕으로 줄이는데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목적은 이런 삼각형의 폴리건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게 목적이에요. 뭐 사각으로 줄이려면 뭐 굳이 폴리건 리덕션을 쓸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조각 같은 거 좀 미술관 같은 데서 좀 이나 뭐 이렇게 보신 분은 약간 그런 뭐 동물이나 사람 조각 같은 거 이렇게 삼각 폴리건으로 해서 된 것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삼각 형태가 미적으로 조각에서 훨씬 아름답다 그래요. 뭐 제 기준이 아니라 저도 들은 말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 폴리건처럼 보이는 작업할 때는 삼각 폴리건으로 하는 게 훨씬 이쁘대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폴리건 리덕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동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삼각 폴리건으로 단순화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그런 거 동상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사각 폴리건은 안 이뻐요. 삼각 폴리건으로 하시면 훨씬 더 이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폴리건 리덕션.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 작업하시는데 뒷동산이나 이거는 초록색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색으로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뭐 언덕이라든가 산맥 이런 표현 하시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랜드스케이프하고 폴리건 리덕션 활용을 보고 있는데요.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요런 우리가 이제 미니 플래닛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약간 그 지형 자체가 좀 약간 단순화돼서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새로 가볼게요. 랜드스케이프로 해야 돼요. 울퉁불퉁한 지형은 랜드스케이프. 그러고서 얘를 스피리컬로 하시면은 약간 이제 울퉁불퉁한 소행성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얼마 일단
500cm로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너무 작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엣지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자, 조금 뒤로 빠져서 전체를 보죠. 지금 대략 요런 이제 지형인데, 일단 여기서 폴리건 리덕션을 바로 줄 수 있어요. 이 상태 지형은 좀 안 이쁘고요. 폴리건 리덕션을 해서 랜드스케이프로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단순한 지형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 높이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고, 높이를 한 150으로 조금 올릴게요. 여기. 그 다음에 스케일이 올리면 더 복잡해지죠. 지금은 조금 단순한 형태로 갈 거라서 스케일을 한 0.6 정도, 0.6 정도로 조금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울퉁불퉁한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얘를 이제 각지게 보려면은 퐁 가서 앵글 리미트 체크하시고, 그 퐁 앵글을 그냥 0도까지 낮춰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예, 초록색 재질을 줄게요. 예, 뭐 육지는 초록색이 많다고 보고서 일단 초록색 재질을 그 랜드스케이프에 주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바다가 있어야죠. 지구는 바다는 평평하니까 스피어를 생성해 주시고요. 스피어의 레디우스를 올려서 크기가 살짝 이렇게 덮게. 지금 바다가 조금 넓은 게 낫나? 한 330 정도 하면은 이 정도. 한 340 정도 해볼게요. 예. 바다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자, 요런 느낌. 자, 여기서 이제 요 세그먼트 좀 늘릴게요. 32로 좀 부드럽게 보이게. 스피어 세그먼트 32.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산맥 육지 멀게 나왔죠. 그래서 폴리건 리덕션에서 육지를 나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리덕션 스트렝스를 반대로 낮추면은 조금 더 세밀해지네. 지금은 90 이하가 되면 의미가 없군요. 최소가 90.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위드 세그먼트 얘를 올리면은 조금 개수가 조금 많아지긴 해요. 일단 얘는 그냥 랜드스케이프에서 위드 세그먼트 110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친 정도는 러프 퓨리어스를 낮추면은 좀 이렇게 완만해져요. 그래서 좀 너무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러프 퓨리어스 한 30 정도로 조금 낮춰보시면 되고요. 높이를 조금 낮출까요? 이렇게. 네. 사이즈 한 142, 그 정도. 네. 높이 조금 조절하시면 되고, 파인 퓨리어스는 이제 세부적인 굴곡을 또 조절할 수 있고요. 파인 퓨리어스는 한 60 이상 조금 올려보시고요. 오케이, 뭐 그 정도. 지금은 C레벨은 하지 않을 거고요. 플라토 하면은 이렇게 약간 그 뭐지? 달의 분화구 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플라토 조절하시면은 파여진 행성 있죠. 그런 느낌. 자, 물재질. 네, 물재질 아까 그
복사해가지고 이제 붙여 넣으시고, 물재질은 스피어에다 주시면은 되겠어요. 자, 렌더 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간 좀 투명해지는 거는 뺄게요. 재질 열어서 알파를 빼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알파 쓰면 지금 여기가 투명하게 보이겠어. 알파 재질은 뺄게요. 체크 빼주시면 되고. 자, 렌더 뷰로 보시면 이런 느낌. 요 물결이 좀 더 작게 보이려면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게 지금 굴곡이 실제로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그 텍스처로 들어가서 프리퀀시를 낮춰 주셔야 돼요. U랑 V. 높여야죠. U 프리퀀시 2, V는 1. 이렇게. 그러니까 2배씩 올린 거죠. U는 2, V는 1. 렌더 뷰로 보시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범프도 뭐 그거를 들어가서 범프의 재질로 들어가서 글로벌 스케일을 반대로 줄이면 촘촘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범프의 글로벌 스케일을 50으로 하면, 이게 지금 이 잔 주름이 실제 주름이 아니고 음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50은 너무 좀 65 정도 해볼게요. 글로벌 스케일 65. 그래서 이 정도 느낌. 자, 그래서 뭐 크기, 그 굴곡의 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스케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먼스는 프리퀀시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거는 좀 멀리서 보시면 되니까 이런 미니 플래닛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 만드실 때 막 이런 뭐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그런 이제 해서 이런 미니 플래닛 뭐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연구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되게 많죠. 이런 거 찾아보면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폴리건 리덕션을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폴리건의 개수를 삼각 형태로 줄여준다. 그래서 지금 랜드스케이프로 했지만 스피어라든가 큐브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 뭐지? 구조물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단순하게 뭐 피라미드를 해볼까요?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 표면에 올려야 되잖아요. 얘를 그냥 올리면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널을 추가할게요. 널 추가하는 건 맨 위에 널 오브젝트. 그 다음에 피라미드 안에 널을 동속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널은 가운데 있죠. 피라미드의 코디네이트 보시면 이렇게 좌표가 있고요. 그 피라미드의 코디네이트 Y좌표를 올려주시면은 위로 올라오겠죠. 어딘가. 네, 오브젝트에서
지금 사이즈를 조금 줄일까요? 한 80 정도로 80, 80. 이거 Y가 얼마였죠? 200? 160으로 할게요. Y랑 Z는 160. 오케이. 이 정도면은 이게 비율이 이상하군요. 160으로 그냥 맞춰볼게요. 전부 다. 여기다가 얘는 재질을 하나 더블 클릭해서 그 모래 색깔 하나 줄게요. 모래색을 이 정도? 모래색을 피라미드에 주시면 되고, 조금 얘보다 좀 밝은가요? 위치가 여기 바다에 있으면 안 되죠. 육지로 보내야 되니까 널을 돌리면 돼요. 널. 얘를 지금 피라미드에서는 코디네이트 Y로 높이만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치 이동은 널을 선택하신 다음에 널의 로테이션으로 돌려요. 이렇게 널로 돌리면 돼요. 뭐 여기서 로테이션 툴로 해도 되고, 요 코디네이트에서 위치를 잡으셔야 되고, P축, B축 이걸로 회전하셔가지고 돌리시면 돼요. H는 수평, P축은 그 뭐지? 아래 위 경도, B축은 그거에 이제 수직축,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게 어려우면은 로테이션 툴로 그냥 자유롭게 돌리시면 돼요. 자,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규어 하나 볼까요? 피규어 뭐 거대한 석상이 있죠. 어딘가에, 지구촌에는 피규어가 이 속에 있겠죠. 널을 또 생성해 주시고 널에 넣어줘요. 이렇게 처음부터 널에 넣어주시고 피규어 선택해서 Y좌표를 올리면은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피규어가,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널을 선택해서 회전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널을 가지고 회전시켜 주시면은, 자, 구조물. 그래서 만약에 조그만 집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위에다 배치하려면 직접 무브 툴로 이렇게 이동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널에 종속시키면은 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 물체는 Y좌표만 조절하시면 되고, 회전은 널로 회전하면은 요 가운데 축으로 회전이 되니까 작업이 되게 쉬워져요. 자, 그래서 뭐 여행 영상, 뭐 광고 홍보 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행기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뭐 날아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연구해 보시면은 배 만드신 분들인데 배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비행기나 배 날아가는 것도 그 포지션 이동이 아니라 널에 종속해서 널을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일정한 거리에서 이렇게 널이 회전하면 그대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 똑같아요. 이게 뭐 널의 피라미드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위에 배가 떠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의 모션을 하시면 되니까. 자, 요 내용 8월까지 잘 간직해 보세요. 일단은 세이브 하시고, 7월 24일이고요
미니 플래닛 만들어 봤어요. 이런 뭐 약간 피사의 사탑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네.